이번 시간 내용은 직전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 셀프의 역할과 생성자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 정의하는 설계도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의 클래스, 즉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정의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해당 클래스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사실은 같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했다 해도 각각의 객체는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은 독립적인 데이터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우리가 리스트 타입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문자열 타입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로도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cat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 cat 객체를 두 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러면 cat 객체 mycat1과 mycat2는 각자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데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객체 하나하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계도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는 생성된 객체들 각자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포함되는 모든 메소드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클래스 정의 구문에서 셀프 매개 변수는 현재 사용 중인 객체 또는 현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는 하나여도 객체는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셀프는 각각의 객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네모칸의 예를 보실까요? cat 클래스로 만든 객체 두 개가 있고 각 객체가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미아우를 한 번씩 호출하고 있습니다. 셀프는 해당 메소드가 객체에 의해서 호출될 때마다 지금 이 메소드를 호출한 객체를 대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mycat1이 미아우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셀프에 mycat1이 대입되고요. mycat2가 미아우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셀프에 mycat2가 대입됩니다. 이렇듯 셀프에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메소드를 호출한 객체가 알아서 대입됩니다. 따라서 메소드 정의 시에 매개 변수에는 셀프라고 써주어야 하지만 메소드가 호출될 때는 괄호 안에 셀프를 위한 인수를 전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셀프가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까지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셀프는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요소일까요? 셀프를 이용하면 각각의 객체가 자신만의 상태값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는 현재 사용 중인 객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아래 예시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cat 클래스에는 setName 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셀프를 제외한 매개 변수가 하나 추가로 있습니다. 이러면 인수를 하나 전달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메소드 내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self.name에 매개 변수를 대입하는 형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각각의 객체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 전달받은 인수를 대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mycat1과 mycat2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서로 다른 인수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러면 mycat1의 name은 귀요미로 설정되고 mycat2의 name은 야옹이로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객체는 같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객체이고 모두 name이라는 셀프의 상태 변수를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각각이 가진 name의 값은 서로 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셀프의 역할은 각 객체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데이터로서 서로의 영역을 구분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를 이용해 객체를 구분짓고 각자의 상태값을 갖는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셀프의 역할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생성자라는 것을 자신의 클래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생성자를 정의하면 객체가 생성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자신만의 상태값을 가지도록 세팅할 수 있는데요. 생성자의 이름은 사용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모칸을 보면 언더바 init 언더바 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 만든 메소드가 바로 클래스의 생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메소드입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되는 구문에서 인수를 전달받아 기능을 처리하는 메소드로 객체가 생성되는 바로 그 순간에 동작을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가 생성되는 그 순간에 동작하기 때문에 객체 생성 시 클래스 이름 옆에 있는 괄호를 이용해서 인수를 전달받는다 라는 것이 생성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밝혀지는 거죠. 객체 생성 시 클래스 이름 옆에 괄호를 붙여주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생성자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사실이요. 네, 그러면 학습한 내용을 바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구분 짓는다 한번 해볼 건데요. 클래스 이름은 강아지를 만들기 위한 도그 클래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그 클래스에는 변수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변수는 상태값, 함수는 메소드입니다. 제가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바둑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클래스 정의를 마치고 A 도그 객체와 B 도그 객체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A도 B도 도그 클래스 기반의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객체죠. 그런데 이 A는 네임이 뭘까요? 당연히 바둑이고요. B도 네임이 바둑이가 되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각각의 객체예요. 클래스가 같은 각각의 객체인데 네임이 이렇게 바둑이로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객체의 네임은 일단은 같은 상태입니다. 맞죠?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다 라고 해서 클래스 변수는 기본적으로 객체들이 모두 공유하는 데이터를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각자가 서로 다른 네임을 가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이때 사용해 주는 것이 바로 셀프이고요. 자, 셀프를 이용해서 각자 이름을 세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tName이라는 메소드 추가하고요. 셀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임을 하나씩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self.name에다가 n 인수의 값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에 각자에게 name이라는 변수가 생기고요. 전달받은 인수의 값을 거기에다 대입하게 되는 그런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name은 없어졌죠? 에러 나고요. setName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A에다가는 바둑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고요. B에다가는 순돌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의 네임을 확인해 보면 네, 바둑이와 순돌이가 이제는 구분이 되었죠. 이렇듯 셀프를 이용하면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서로 다른 객체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도그 클래스 기반의 객체를 암만 여러 개 만들어도 setName으로 서로의 이름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추가로 더 객체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추가로 메소드를 하나 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rint name이라고 해볼게요. print name 해서 print name은 말 그대로 자기 이름을 말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self.name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self.name에 값이 대입되고 난 이후에 프린트 네임을 호출하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여기다 이어봅니다. 네, 이렇게 setName으로 각자 self.name을 정의하고요. self.name에 정의된 값을 보여주는 printName 호출하면 결과가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printName에는 일단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setName이 되고 나야지만 출력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보세요. setName을 지우고 나니까 self.name이 정의가 안 된 상태여서 printName이 에러를 유발시키죠. 네, 이것은 상태값이 초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로 상태값을 초기화하는 메소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Name이 하는 일, 인자 하나 받아서 상태값을 초기화한다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init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init이라는 이름은 파이썬 시스템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지정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이 메소드는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는 뭐냐? 객체가 생성될 때 기능을 수행한다입니다. 자, 객체는 언제 생성되냐? 이때 생성됩니다. 이때 이 동작을 한다인데요. 이때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수잖아요. 인자. 이 인수는 어디에 전달받냐? 바로 생성될 때 이 괄호에다가 전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생성자가 인수를 전달받게끔 정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인수 없을 때 에러가 납니다. 자, 전달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전달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이용하며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상태값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상태값을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따로 추가로 더 정의해서 호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코드의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클래스 내부 함수에 반드시 필요한 셀프 매개 변수의 역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추가로 생성자까지 확인하면서 실습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클래스 관련 두 번째 영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틈틈이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이 파이썬 기초 강의도 어느덧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이제 추가로 서너 개 정도만 만들고 이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